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을 향해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2014년 10월 나사의 우주 역사 개요에서 재결합이라 불리는 시대가 묘사되었습니다. 팽창하는 우주가 전자가 원자핵에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냉각되고 빛이 자유롭게 여행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높은 고원의 천문대와 위성 기록 보관소에서 같은 빛이 오늘날 모든 방향에서 도착하는 거의 균일한 마이크로파 광채로 기록됩니다. 방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숨결보다 작은 차이를 감지하도록 만들어진 기기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별이 존재하기 전에 그 원천을 떠난 빛으로부터 조립된 가장 조용한 관측 기록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어두운 화면이 잠시 유지됩니다. 그런 다음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이 나타납니다. 타임라인이 최소한의 레이블과 함께 그려집니다. 시작 후 약 38만 년의 좁은 표시가 배치됩니다. 이 강역에서 우주는 광자가 자주 산란하여 멀리 여행할 수 없는 뜨거운 플라즈마로 묘사됩니다. 플라즈마란 무엇일까요? 물질의 네 번째 상태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오는 상태입니다.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원자에서 전자가 분리됩니다.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혼합물이 됩니다. 이것이 플라즈마입니다. 태양의 대부분은 플라즈마입니다. 번개도 플라즈마입니다. 초기 우주도 플라즈마였습니다. 뜨거운 플라즈마에서 광자는 자유전자와 자주 충돌합니다. 이것을 톰슨 산란이라고 합니다. 광자가 전제에 의해 방향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산란이 빈번하면 광자는 멀리 여행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불투명합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빛이 있지만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초기 우주는 밀집된 매질입니다. 장면이 아닙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물리학에서 재구성됩니다. 투명성은 측정 가능한 전환입니다. 은유가 아닙니다. 빛은 먼저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측정으로 나타납니다. 실험실 벤치가 조용한 형광등 아래 보여집니다. 흑체 곡선이 종이에 스케치됩니다. 곡선이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거의 완벽한 열 스펙트럼을 가진 복사로 소개됩니다. 실험실 표준 및 기기 교정, 루틴과 비교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흑체 복사란 무엇일까요? 열평형 상태의 물체가 방출하는 전자기 복사입니다. 모든 파장의 빛을 완벽하게 흡수하고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를 흑체라고 합니다. 흑체의 스펙트럼은 오직 온도에만 의존합니다. 막스 플랑크가 2900년에 흑체 복사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스펙트럼은 흑체 스펙트럼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온도는 약 2.725 켈빈입니다. 절대 0도 위 2.725 도입니다. 이것은 섭씨 영하 270.4 도입니다. 매우 차갑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0이 아닙니다. 우주는 완전히 차갑지 않습니다. 반성은 절제됩니다. 초기 우주는 제어된 열과 비슷한 서명을 남겼습니다. 하늘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차분한 항공 촬영이 차가운 사막 고원 위를 지나갑니다. 얇은 공기, 건조한 토양, 창백한 하늘 아래 먼 산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가 선택됩니다. 수증기가 마이크로파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건조함이 기록의 잡음을 줄입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입니다. 칠레 북부에 위치합니다.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어레이, 줄여서 얼마가 있습니다. 66개의 안테나가 협력하여
밀리미터와 서브밀리미터 파장의 빛을 관측합니다. 건조한 공기가 중요합니다. 수증기 분자는 특정 파장에서 빛을 흡수합니다. 마이크로파와 밀리미터파가 특히 영향을 받습니다. 습한 공기에서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신호가 대기에 의해 약해집니다. 건조한 고온에서는 대기 흡수가 최소화됩니다. 카메라가 밀봉된 인클로저와 케이블에 머무릅니다. 환경이 측정의 일부로 다루어집니다. 기기는 조용한 공기를 필요로 합니다. 조용한 빛을 듣기 위해. 마이크로파 천문학은 가시광선 천문학과 다릅니다. 가시광선은 대기를 쉽게 통과합니다. 마이크로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에 수증기, 산소, 오존이 마이크로파를 흡수합니다. 이것이 마이크로파 천문학이 높은 공원이나 우주에서 수행되는 이유입니다. 남극도 마이크로파 관측에 좋은 장소입니다. 매우 춥고 건조합니다. 남극점 망원경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작은 규모 변화를 측정합니다. 바이셉 실험도 남극에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편광을 측정합니다. 이미지가 밤하늘로 이동합니다. 느린 패닝으로 촬영됩니다. 별은 선명하게 유지되고 희미한 안개가 프레임을 가로지릅니다. 정형 방출이 소개됩니다. 우리 은하의 먼지와 가스입니다. 모델링되고 빼져야 하는 실제 신호입니다. 정형 방출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연구의 주요 도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은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먼지는 적외선과 마이크로파를 방출합니다. 우리 은하의 자유전자는 싱크로트론 복사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신호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위에 겹쳐집니다. 배경은 가까운 원천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설명될 때까지 명명될 수 없습니다. 반성은 부드럽습니다. 가장 오래된 빛은 가장 새로운 것을 먼저 제거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도달합니다. 이것이 정형 분리의 원칙입니다. 정형 분리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다른 주파수에서 하늘을 관측합니다. 각 주파수에서 정형 성분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기여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합니다. 먼지는 높은 주파수에서 더 밝습니다. 싱크로트론은 낮은 주파수에서 더 밝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중간 주파수에서 최적입니다. 하늘의 구가 화면을 채웁니다. 그런 다음 격자가 됩니다. 모든 방향에 동일한 가중치가 주어집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측정된 한계 내에서 선호하는 방향 없이 도착하는 전천 복사로 정의됩니다. 등방성은 우주론의 기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우주는 대규모에서 모든 방향에서 같아 보여야 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등방성은 이 원리를 테스트합니다. 측정은 등방성이 매우 높은 정확도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변화가 있지만 평균에서 1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이것은 관측적 규율로 제시됩니다. 모든 것을 매핑하고 모든 것을 교정하고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전천 조사는 균일성 가장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얇은 텍스트 줄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산란. 이 용어는 광자가 자주 산란하는 것을 멈춘 물리적 순간의 레이블로 다루어집니다.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자유전자가 드물어지면서 광자가 점점 더 긴 거리를 여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산란면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광자가 마지막으로 전자와 상호작용한 곳입니다. 이것은 특정 위치가 아닙니다. 모든 방향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구면입니다. 빅뱅 후 약 38만 년에 해당합니다. 적색 이동으로는 약 1100입니다. 우주는 화학과 온도에 의해 투명해집니다. 서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온도가 약 3000 켈빈 아래로 떨어지면 전자가 양성자와 결합하여
수소 원자를 형성합니다. 자유전자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산란이 드물어집니다. 광자가 자유롭게 여행합니다. 재결합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자와 양성자가 다시 결합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결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이유로 재결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반성은 조용합니다. 공허해 보이는 것이 때때로 단지 명확함입니다. 산란이 멈추면 우주는 안개에서 맑은 공기로 바뀝니다. 빛이 자유롭게 여행합니다. 우리는 그 빛을 오늘날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윙윙거림이 전자장치의 클로즈업 위에 들립니다. 검출기 잡음이 끊임없는 동반자로 소개됩니다. 에피소드는 반복된 스캔과 평균화를 보여줍니다. 약한 신호를 시간을 통해 안정적인 지도로 바꿉니다. 잡음은 모든 측정의 일부입니다. 검출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열 잡음이 있습니다. 전자 잡음이 있습니다. 대기 잡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잡음은 신호와 섞입니다. 단일 측정에서는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반복이 해결책입니다. 같은 하늘 영역을 여러 번 관측합니다. 잡음은 무작위입니다. 신호는 일관됩니다. 평균화하면 잡음은 상쇄되고 신호는 남습니다. 더 많이 반복할수록 신호가 더 명확해집니다. 검증은 인내심 있는 반복으로 제시됩니다. 단일 관측이 아닙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조사는 수년에 걸쳐 같은 하늘을 반복적으로 스캔합니다. 이것이 작은 신호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반성이 부드럽게 넓어집니다. 긴 진실은 종종 긴 노출을 필요로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을 측정하는 것은 빠른 과정이 아닙니다. 년 단위의 관측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의 마지막 이미지는 나이의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별보다 오래 전에 방출된 빛으로 묘사됩니다. 더 젊은 우주로부터 정보를 운반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광자는 빅뱅 후 약 38만 년에 방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37억 년 이상 여행했습니다. 그들이 방출되었을 때 우주는 매우 달랐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은하가 없었습니다. 오직 뜨거운 플라즈마만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데이터를 기다리는 빈 하늘 지도에 머무릅니다. 닿는 줄은 차분하게 유지됩니다. 첫 번째 사용 가능한 기록은 사진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측정입니다. 이것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사진이 아니라 측정입니다. 각 픽셀은 온도 값입니다. 각 값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지도는 이러한 값의 모음입니다. 날짜가 있는 기록 보관 촬영이 나타납니다. 1992년 4월 워싱턴 DC의 회의 환경, 릴리스를 위해 준비된 언론 자료. 코비 과학자들은 DMR 기기를 사용하여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작은 온도 변화가 식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비는 우주 배경 탐사선의 약자입니다. 나사가 1989년에 발사한 위성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세 가지 주요 기기가 있었습니다. 파이라스, DMR, 디르베. 파이라스는 원저구에선 절대 분광광도계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스펙트럼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펙트럼이 흑체 스펙트럼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편차가 측정 정확도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DMR은 차등 마이크로파 복사계입니다. 하늘의 다른 방향 사이의 온도 차이를 측정했습니다.
이것이 비등방성을 감지한 기기입니다. 1992년 4월에 발표된 결과입니다. 에피소드는 이것을 임계점을 다룹니다. 균일한 광채가 매핑된 질감이 됩니다. 조용한 메모로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이 기록되었습니다. 코비 우주선의 모델이 검은색을 배경으로 천천히 회전합니다. 패널과 기기가 인내심 있는 레이블링으로 보여집니다. 내레이션은 코비를 안정적인 기기 제어로 배경 복사의 스펙트럼과 구조를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미션으로 묘사합니다. 우주에서 관측하는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기가 없습니다. 대기 흡수가 없습니다. 대기 방출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전도 있습니다. 위성 자체가 열을 방출합니다. 태양이 위성을 가열합니다. 지구가 위성을 가열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제어해야 합니다. 코비는 태양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기기를 태양과 지구로부터 차폐했습니다. 기기는 매우 차갑게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배경 복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반성은 편기합니다. 하늘은 기기를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측 천문학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기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기기의 체계적 오차를 제어해야 합니다. 실험실과 같은 장면이 따릅니다. 교정 소스, 제어된 온도, 참조 부하. 에피소드는 배경 측정이 하늘 신호를 알려진 표준과 비교하는 것에 의존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정은 모든 정밀 측정의 핵심입니다. 기기가 특정 값을 출력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려진 온도의 소스를 측정합니다. 출력을 비교합니다. 관계를 설정합니다. 이것이 교정입니다. 코비의 파이라스 기기는 정밀한 교정을 위해 외부 교정기를 사용했습니다. 알려진 온도의 흑체입니다. 하늘 신호와 교정기 신호를 비교하여 절대 온도를 결정했습니다. 정형 제거가 다시 규율의 일부로 보여집니다. 은하 방출이 추정되고 모델링되고 제거됩니다. 반성은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빼기는 희미한 역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은하 정형은 복잡합니다. 은하 먼지가 열 복사를 방출합니다. 자유전자가 싱크로트론 복사를 방출합니다. 뜨거운 가스가 자유 복사를 방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위에 겹쳐집니다. 코비팀은 은하 모델을 사용하여 정형을 빼냈습니다. 은하면 근처는 정형이 너무 강해서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위도 영역에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신호가 가장 깨끗합니다. 거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지도가 나타납니다. 큰 특징,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미세한 세부 사항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내레이터는 코비의 큰 장점이 규모였다고 언급합니다. 큰 각 분리에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비의 각 분해능은 약 7보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거칩니다. 하늘의 미세한 구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규모의 변화는 볼 수 있습니다. 코비가 감지한 비등방성은 큰 규모의 온도 변화입니다. 닿는 줄은 조심스럽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우주론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측정 가능한 시작을 확립합니다. 코비의 결과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연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미션이 이 기초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드라마 없이 간략한 역사적 노트가 제공됩니다. 2006년 노벨 물리학상은 코비의 흑체 확인과 비등방성 발견에 대한 인정으로 참조됩니다. 존 매더와
조지 스무트가 수상했습니다. 에피소드는 의식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데이터 제품과 그들의 계속된 사용으로 돌아갑니다. 반성은 안정적입니다. 제도적 인정은 그것이 인정하는 과학보다 조용합니다. 필름 촬영이 인쇄된 플롯에 머무릅니다. 스펙트럼, 곡선과 잔차. 곡선은 열에 가깝게 보여집니다. 작은 편차가 강조되기보다 검토됩니다. 나레이션은 측정된 언어를 유지합니다. 확인됨, 보고됨, 비교됨. 파이라스의 스펙트럼, 측정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연구의 이정표입니다. 흑체 스펙트럼과의 일치가 너무 좋아서 측정 오차보다 작았습니다.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진정한 열 복사임을 확인했습니다.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스펙트럼 왜곡은 초기 우주의 에너지 주입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파이라스는 왜곡에 대한 엄격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우주 물리학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반성이 부드럽게 넓어집니다. 우주는 냉각된 열처럼 행동하는 배경을 남겼습니다. 빅뱅의 뜨거운 불덩어리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남긴 장황입니다. 2.725 켈빈의 차가운 복사로 카메라가 밤의 지구로 돌아갑니다. 구름띠 아래 도시 불빛. 에피소드는 지상 마이크로파 간섭과 조용한 측정을 위한 우주 기반 필요성을 대조합니다. 지구는 마이크로파 잡음의 원천입니다. 휴대폰, 라디오, 레이더, 전자레인지 모두 마이크로파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인공 신호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측정을 방해합니다. 우주에서는 이러한 간섭이 없습니다. 배경은 지역 잡음을 피하고 정량화해야 할 만큼 희미합니다. 반성은 간단합니다. 가장 오래된 빛은 현대 신호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장 잘 들립니다. 이 부분의 마지막 장면은 1992년 결과라고 레이블된 바인더를 보여줍니다. 페이지가 천천히 넘어갑니다. 테이블과 플롯이 남습니다. 강조는 연속성입니다. 코비는 나중 미션이 다듬는 참조가 됩니다. 코비의 데이터는 여전히 사용됩니다. 나사의 아카이브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석 방법이 개발되면 오래된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 데이터의 가치입니다. 닿는 생각은 차분하게 유지됩니다. 첫 번째 측정은 다시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검증 가능하고 재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적 기록의 본질입니다. 새로운 기록 날짜가 나타납니다. 2013년 WMAP 9년 결과 시대. 깨끗한 사무실 장면이 전천 투영과 매개 변수 플롯이 있는 모니터를 보여줍니다. 내레이션은 WMAP을 개선된 분해능으로 전체 하늘에 걸쳐 작은 온도 변화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미션으로 소개합니다. WMAP은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 방성 탐사선의 약자입니다. 나사가 2001년에 발사한 위성입니다. 코비의 후속 미션입니다. 더 높은 각 분해능과 더 나은 감도를 가졌습니다. WMAP의 각 분해능은 약 0.2도였습니다. 코비의 7도에 비해 훨씬 미세합니다.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더 작은 규모 구조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음향 피크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반성은 부드럽습니다. 정밀도는 전체 하늘이 반복적으로 매핑될 때 시작됩니다. WMAP은 9년 동안 하늘을 스캔했습니다. 같은 영역을 수천 번 관측했습니다. 이것이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클로즈업이 마이크로 켈빈으로 레이블된 색상 막대를 보여줍니다.
숫자가 작습니다. 차이가 절대 0도 위 몇 도의 분수로 묘사됩니다. 나사의 개요는 하늘 패치에 걸쳐 네 번째 소수점에서 다른 약 2.725 켈빈 주변의 예시 온도를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켈빈은 100만 분의 1 켈빈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온도 변화는 이 수준입니다. 평균 온도가 2.725 켈빈이고 변화가 수백 마이크로 켈빈입니다. 이것은 약 10만 분의 1의 상대적 변화입니다. 에피소드는 그 측정의 규모에 머무릅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일상 온도 측정은 도 수준의 정확도입니다. 여기서는 100만 분의 1도 수준의 정확도가 필요합니다. 반성은 조용하게 유지됩니다. 우주는 작은 차이로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밀한 기기와 인내심 있는 관측이 필요합니다. 장면이 초기 우주에 애니메이션된 플라즈마로 이동합니다. 음파가 재결합 전 광자 바리온 유체의 밀도 진동으로 조심스럽게 소개됩니다. 음향 피크가 이미지 특징이 아닌 하늘 패턴의 통계적 요약인 파워 스펙트럼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음향 피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연구의 핵심 특징입니다. 초기 우주에서 물질과 빛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밀도 요동이 음파처럼 전파되었습니다. 압력과 중력 사이의 균형이 진동을 만들었습니다. 재결합 때 이 진동이 동결되었습니다. 광자가 자유로워지면서 그 순간의 밀도 패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온도 변화로 나타납니다. 음향 피크는 이 진동의 특징적인 크기를 반영합니다. 파워 스펙트럼은 하늘의 온도 변화를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다른 각 규모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음향 피크는 파워 스펙트럼의 특정 각 규모에서 나타나는 피크입니다. 반성이 넓어집니다. 배경빛은 균형 잡힌 압력과 중력의 기록을 운반합니다. 초기 우주의 물리학이 오늘날의 관측에 인코딩되어 있습니다. 인쇄된 논문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WMAP의 9년 우주론 결과. 내레이션은 WMAP 데이터가 WMAP 이전 제약과 비교하여 표준 람다 CDM 매개 변수 공간의 허용 부피를 크게 줄였다고 언급합니다. 람다 CDM은 현재 우주론의 표준 모델입니다. 람다는 우주 상수, 암흑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CDM은 차가운 암흑 물질입니다. 이 모델은 6개의 기본 매개 변수로 우주를 설명합니다. 바리온 밀도, 암흑 물질 밀도, 허블 상수, 광학 깊이, 원시 스펙트럼 진폭, 원시 스펙트럼 기울기. WMAP은 이러한 매개 변수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매개 변수 값에 대한 넓은 범위가 허용되었습니다. WMAP 후에는 범위가 크게 좁아졌습니다. 카메라가 오차 막대, 실뢰 등고선, 불확실성의 규율을 보여줍니다. 과학에서 불확실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명시합니다. WMAP의 결과는 신뢰 수준과 함께 제시됩니다. 68%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 이것은 측정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합니다. 반성은 측정되게 유지됩니다. 더 나은 지도는 추측의 여지를 줄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남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조용한 촬영이 하늘 지도에 적용된 정형 마스크를 보여줍니다. 은하띠가 분석 영역에서 제거됩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가깝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형 마스킹은 WMAP 분석의 표준 부분입니다.
은하면 근처의 약 20%의 하늘이 분석에서 제외됩니다. 정형 오염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하늘에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분석이 수행됩니다. 에피소드는 정형, 처리가 WMAP 시대 절차의 명시적 부분이라고 언급합니다. 마스크가 문서화됩니다. 공개됩니다. 다른 연구자가 같은 마스크를 사용하여 분석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반성은 간단합니다. 가장 오래된 빛은 가장 새로운 먼지를 인정함으로써 추출됩니다. 정형을 이해하고 제거하는 것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분석의 핵심입니다. 카메라가 다시 서버실을 통과합니다. 이번에는 마르코프 체인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내레이션은 기술적이지만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우도, 사전 확률, 수렴 확인.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는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추론하는 표준 방법입니다. 복잡한 확률 분포를 샘플링합니다. 관측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매개 변수의 확률 분포를 결정합니다. 목표는 일관성으로 제시됩니다. 하나의 하늘 지도가 결합될 때 독립적인 거리, 측정 및 높은 L 데이터와 일치하는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추론된 매개 변수가 다른 관측과 일치하는가. WMAP 결과는 바리온 음향 진동 측정, 초신성 측정과 결합됩니다. 다른 방법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 때 신뢰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다중 탐침 우주론입니다. 반성은 처분합니다. 신뢰는 동의하는 여러 방법에서 구축됩니다. 독립적인 측정이 수렴할 때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정지 이미지가 WMAP 시대 지도를 나중에 더 미세한 지도와 비교합니다. 에피소드는 경쟁이 아닌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각 미션은 기준선을 확립하고 앞으로 전달합니다. 과학은 경쟁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각 미션이 이전 미션 위에 구축됩니다. 코비가 기초를 놓았습니다. WMAP이 그 위에 구축했습니다. 플랑크가 더 나아갔습니다. 반성은 조용합니다. 우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분해능이 변합니다. 우리의 측정 능력이 향상됩니다. 같은 하늘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부분이 돔에 투영된 하늘 지도 위에 느린 패닝으로 닫힙니다. 지도는 그림이 아니라 볼 수 있는 형태로 압축된 데이터로 제시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지도는 이미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데이터입니다. 각 픽셀은 숫자입니다. 온도 값입니다. 색상은 시각화를 위해 추가됩니다. 실제 데이터는 숫자 테이블입니다. 닫는 메모는 절차적입니다. WMAP은 배경을 현대 우주론의 안정적인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후속 연구가 참조할 수 있는 기준선입니다. 반성이 넓어집니다. 일부 진실은 여러 번 측정된 후에야 차분해집니다. 반복이 신뢰를 구축합니다. 인내가 정밀도를 구축합니다. 새로운 날짜가 도착합니다. 2018년 플랑크의 최종 미션 분석과 연관됩니다. 실험실과 같은 장면이 더 작은 규모에서 더 많은 구조를 가진 깨끗한 플롯을 보여줍니다. 플랑크는 온도, 편광, 렌즈 재구성을 사용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비등 방성 전체 미션 측정으로 소개됩니다. 플랑크는 유럽 우주국의 미션입니다. 2009년에 발사되었습니다. 2013년까지 관측했습니다. 코비와 WMAP보다 더 높은 분해능과 감도를 가졌습니다. 플랑크의 각 분해능은 약 5분간입니다. WMAP의 0.2 도보다 훨씬 미세합니다.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훨씬 더 작은 규모 구조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반성은
안정적입니다. 더 많은 세부 사항은 드라마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약만 추가합니다. 더 자세한 지도는 더 정밀한 측정을 의미합니다. 더 좁은 오차 막대를 의미합니다. 더 엄격한 우주론적 제약을 의미합니다. 카메라가 세분성이 눈에 띄게 더 미세한 플랑크 지도에 머무릅니다. 내레이션은 개선된 각 분해능이 더 작은 규모의 온도 변화를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더 작은 규모에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물리학이 다릅니다. 실크 감소해라고 불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결합 직전에 광자가 확산되어 작은 규모의 변화가 지워집니다. 플랑크는 이 감소의 꼬리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직접 비교 프레임이 플랑크와 WMAP 시대 지도 사이의 세부 사항 차이를 보여줍니다. 같은 하늘, 다른 분해능. 플랑크에서 더 많은 구조가 보입니다. 반성은 부드럽습니다. 하늘의 질감은 기기가 더 조용해질수록 더 명확해집니다. 감도가 높을수록 더 미세한 신호를 감지합니다. 새로운 시각적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편광. 나레이션은 편광을 체계적 효과의 주의 깊은 제어로 측정된 배경빛의 방향 패턴으로 소개합니다. 편광이란 무엇일까요? 빛은 전자기파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합니다. 편광은 이 진동의 방향입니다. 무편광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편광된 빛은 특정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약간 편광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산란 때 톰슨 산란에 의해 생성됩니다. 밀도, 요동이 사중극자 패턴을 만들고 이것이 편광을 생성합니다. 편광 측정은 어렵습니다. 신호가 매우 약합니다. 온도 변화보다 약 10배 더 약합니다. 체계적 효과가 중요합니다. 기기 편광, 정형 편광이 신중하게 제어되어야 합니다. 플랑크의 최종 결과는 대규모 편광 측정의 개선과 제2온화 광학 깊이와 같은 매개 변수에 대한 영향을 강조합니다. 광학 깊이는 우주가 제2온화된 후 광자가 산란된 정도를 나타냅니다. 제2온화는 첫 번째 별과 은하가 형성된 후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자외선이 중성수소를 다시 이온화했습니다. 이 자유전자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광자와 다시 산란했습니다. 편광에 영향을 줍니다. 반성은 절제되게 유지됩니다. 추가 채널은 다른 종류의 검증을 허용합니다. 온도만이 아닙니다. 편광도 있습니다. 두 가지 독립적인 측정입니다. 미묘한 애니메이션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약한 렌즈를 보여줍니다. 배경 패턴이 계제 물질에 의해 약간 왜곡됩니다. 왜곡이 통계적으로 재구성됩니다. 중력 렌즈는 질량이 빛을 구부린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에 기반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광자가 우리에게 오는 길에 대규모 구조를 통과합니다. 이 구조가 광자의 경로를 구부립니다. 결과적으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패턴이 약간 왜곡됩니다. 이 렌즈 효과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는 렌즈 재구성을 수행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왜곡 패턴에서 전경 질량 분포를 추론했습니다. 플랑크의 우주론적 매개 변수 작업은 온도 및 편광 지도와 렌즈 재구성을 결합하여 개선된 정밀도를 달성했다고 설명됩니다. 세 가지 독립적인 정보 소스입니다. 반성은 처분합니다. 은하 사이의 공간조차 측정 가능한 각인을 남깁니다. 빛이 여행하는 동안 통과한 모든 물질이 기록됩니다. 에피소드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의 아이디어로 돌아갑니다. 매개 변수 추론이 관측된 피크와 감소의 꼬리를 바리온 밀도, 암흑 물질 밀도, 원시 스펙트럼의 모양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파워 스펙트럼의 모양은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민감합니다. 첫 번째 음향 피크의 위치는 우주의 곡률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피크의 상대적 높이는 바리온 밀도와 암흑 물질 밀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감소의 꼬리의 모양은 제2온화 역사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나레이션은 값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패턴을 잘 문서화된 모델을 통해 물리량에 연결하는 것으로 프레임합니다. 이것이 과학적 추론입니다. 관측에서 이론으로의 연결입니다. 반성은 부드럽습니다. 숫자는 그들의 경로가 기록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숫자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방법이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조용한 장면이 주파수 대역으로 레이블된 파이프라인 다이어그램을 보여줍니다. 정형 분리가 더 높은 정밀도에서 다시 방문됩니다. 먼지, 싱크로트론, 점원, 체계성이 명시적으로 모델링됩니다. 플랑크는 9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관측했습니다. 30GHz에서 857GHz까지. 각 주파수에서 정형 성분의 기여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용하여 성분을 분리합니다. 에피소드는 개선된 감도가 신호와 책임을 모두 증가시킨다고 강조합니다. 더 미세한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미세한 체계적 효과도 중요해집니다. 반성은 작게 유지됩니다. 더 나은 기기는 더 나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더 정밀한 측정은 더 주의 깊은 분석을 요구합니다. 미션 간의 긴 연속성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이루어집니다. 코비가 거친 비등방성 증거를 확립했습니다. W맵이 정밀하게 매핑했습니다. 플랑크가 더 미세한 분해능과 편광으로 다듬었습니다. 30년에 걸친 발전입니다. 1989년 코비 발사에서 2018년 플랑크 최종 결과까지 각 미션이 이전 미션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드라마틱한 몽타주 대신 미션 타임라인을 보여줍니다. 반성은 조용합니다. 과학은 기록을 쌓은 의로서 발전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미션,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 세트. 부분이 밤의 고요한 방으로 끝납니다. 모니터만 밝게 남습니다. 마지막 프레임은 좁아지는 우도 등고선입니다. 닿는 생각은 절차적입니다. 플랑크의 최종 제품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곳을 보존하면서 제약을 강화합니다. 과학은 확실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약을 제공합니다. 허용되는 범위를 잡힙니다. 그러나 완전히 받지는 않습니다. 항상 남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반성이 넓어집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데이터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주지 않음으로써 인내를 가르칩니다. 겸손을 가르칩니다. 정직을 가르칩니다. 차분하고 넓은 시야가 얇은 구름 아래 지구가 회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레이션은 첫 번째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우주가 투명해진 시기의 기록입니다. 공간이 팽창하고 마이크로파로 냉각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측정 가능합니다. 빅뱅 후 약 38만 년에 방출된 빛입니다. 그때 우주의 온도는 약 3000 켈빈이었습니다. 빛의 파장은 가시광선 범위였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이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파장은 밀리미터 범위입니다. 마이크로파입니다. 에피소드는 이것을 시스템으로 프레임합니다. 팽창은
파장을 늘려서 신호를 보존합니다. 이것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관측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반성은 조용합니다. 시간은 냉각으로 기록됩니다. 별이 없는 시각화가 초기 밀도장을 작은 변화로 보여줍니다. 나레이션은 작은 온도 차이가 나중 구조로 추정되는 씨앗 패턴인 작은 밀도 차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온도 변화는 마지막 산란 때의 밀도 변화를 반영합니다. 밀도가 높은 영역은 약간 더 차갑게 나타납니다. 중력 적색 이동 때문입니다. 밀도가 낮은 영역은 약간 더 따뜻하게 나타납니다. 이 밀도 변화가 오늘날 우주 구조의 씨앗입니다. 은하, 은하단, 필라멘트, 공동 모두 이 초기 밀도 요동에서 성장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그 씨앗의 지도입니다. 그것은 은유를 피하고 측정과 함께 머무릅니다. 통계적 속성을 가진 매핑된 요동장입니다. 파워 스펙트럼으로 분석됩니다. 상관함수로 분석됩니다. 반성은 차분하게 유지됩니다. 작은 시작은 드라마화되지 않고 추적될 수 있습니다. 측정으로 추정됩니다. 수학으로 추정됩니다. 칠판의 느린 촬영이 기하학을 소개합니다. 곡률은 음향 피크 구조가 하늘에 투영되는 방식에 의해 제약되는 매개 변수로 다루어집니다. 우주의 곡률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의 곡률, 영의 곡률, 음의 곡률입니다. 양의 곡률이면 우주는 닫혀 있습니다. 구와 같습니다. 음의 곡률이면 우주는 열려 있습니다. 안장과 같습니다. 영의 곡률이면 우주는 평평합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을 따릅니다. 첫 번째, 음향 피크의 위치는 곡률에 민감합니다. 음향 피크는 특정 물리적 크기에 해당합니다. 재결합 때 음파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특정 각도로 보입니다. 그 각도는 우주의 기하학에 의존합니다. 에피소드는 현대 분석이 명시된 불확실성 내에서 표준 공간적으로 평평한 람다 CDM과의 일관성을 발견한다고 언급합니다. 플랑크 결과는 우주가 평평하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곡률이 0과 일치합니다. 반성은 조심스럽습니다. 일치한다는 것은 지도의 정직한 언어입니다. 확정되었다가 아닙니다. 일치한다입니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조용한 시퀀스가 기울기라고 레이블된 스펙트럼 플롯을 보여줍니다. WMAP 시대 결과는 원시 파워 스펙트럼의 기울기에 대한 증거를 보고했습니다. 에피소드는 이것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약간 다른 초기 우주 초기 조건을 구별하는 방법의 예로 제시합니다. 원시 파워 스펙트럼은 초기 밀도 요동의 통계적 특성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거의 척도 불변인 스펙트럼을 예측합니다. 거의 평평합니다. 그러나 완벽히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관측은 기울기가 연기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규모에서 약간 더 적은 파워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인플레이션 모델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반성이 넓어집니다. 가장 오래된 빛은 여전히 기울기로 인코딩된 미세한 선호를 담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 물리학의 흔적입니다. 은하의 부드러운 이미지가 돌아옵니다. 시청자에게 정형 문제를 상기시킵니다. 내레이션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항상 시선을 따라 제거되고 모델링된 것에 의해 조건부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은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방향에서 은하 먼지와 가스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정형을 이해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감 있는 작업으로 제시됩니다. 마스크, 주파수 분리, 미션 문서에 기록된 체계적 테스트. 모든 것이 문서화됩니다.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다른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성은 근거 있게 유지됩니다. 지식은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체계적 효과를 이해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밤의 지상 천문대로 돌아갑니다. 강철, 서리, 느린 기계적 움직임. 에피소드는 지상 및 풍선 실험이 더 작은 각 규모에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이야기의 일부를 계속 다듬고 위성 기준선을 보완한다고 언급합니다. 남극점 망원경은 작은 규모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변화를 측정합니다.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도 그렇습니다. 바이셉 실험은 편광을 측정합니다. 원시 중력파의 서명을 찾습니다. 이러한 지상 실험은 위성과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더 큰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각 분해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 잡음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목표는 플랫폼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다른 기기와 환경을 통한 독립적 확인입니다. 반성은 부드럽습니다. 독립적인 청취는 희미한 신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최종 시퀀스가 가장 간단한 진실로 돌아갑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지금의 우주 이미지가 아닙니다. 더 젊은 단계의 우주 기록입니다. 팽창에 의해 보존되고 주의 깊은 교정을 통해 측정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38만 년 된 우주입니다. 138억 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별이 형성되었습니다. 은하가 만들어졌습니다. 행성이 생겼습니다. 생명이 진화했습니다. 그것은 패턴을 확인하고 모델을 제약하고 모든 질문을 닫지 않고 불확실성을 잡힙니다. 일부 한계는 근본적으로 남습니다. 관측의 지평, 우주 분산, 어떤 하나의 하늘이 운반하는 유한한 정보. 우주 분산은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우주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하늘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큰 규모에서는 통계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주 분산입니다. 마지막 촬영이 불이 어두워진 돔에 놓인 조용한 전천 지도에 머무릅니다. 가장자리가 보이지 않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오직 수십 년의 기기에 걸쳐 측정되고 다시 측정된 안정적인 패턴만 남습니다. 코비에서 WMAP으로 플랭크로 수십 년에 걸친 측정입니다. 같은 하늘, 같은 신호, 점점 더 정밀한 측정. 결과는 일관됩니다. 이것이 신뢰의 기초입니다. 이 가장 오래된 빛의 느린 리듬 속에서 우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가장 초기의 조건을 기록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늘은 한 번에 하나의 차분한 파장으로 그 역사를 계속 운반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과학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실험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시몬스 천문대가 칠레에 건설 중입니다. 더 높은 감도로 편광을 측정할 것입니다. CNBS사가 나사와 에너지부에 의해 계획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실험입니다. 이 미션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원시 중력파의 서명을 찾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증거입니다. 뉴트리노 질량에 대한 제약을 찾습니다. 암흑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 쉴 시간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138억 년 전에 방출된 빛입니다.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어디를 보든, 하늘 전체에서. 그 빛은 초기 우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뜨거운 플라즈마의 이야기, 냉각과 팽창의 이야기, 재결합의 이야기, 투명해지는 우주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온도 변화에 인코딩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켈빈 수준의 변화입니다. 정밀한 기기로 측정됩니다. 수년에 걸친 관측으로 확인됩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오는 희미한 빛입니다.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입니다. 그 빛은 멀리서 왔습니다. 138억 광년 너머에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팽창하는 우주를 통과하여 마침내 여기에.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온도는 2.725 켈빈입니다. 절대 0도 위 2.725 도입니다. 섭씨 영하 270.4 도입니다. 매우 차갑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0이 아닙니다. 이 온도는 빅뱅의 잔열입니다. 우주가 시작되었을 때는 무한히 뜨겁고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팽창하면서 냉각되었습니다. 138억 년 동안 냉각되었습니다. 지금은 2.725 켈빈입니다. 이 온도는 거의 균일합니다. 하늘 전체에 걸쳐 모든 방향에서 같습니다. 10만 분의 1의 정확도로 같습니다. 이것이 등방성입니다. 그러나 완벽히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수백 마이크로 켈빈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초기 우주의 밀도 요동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우주 구조의 씨앗입니다. 이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과학입니다. 코비가 처음 감지했습니다. WMAP이 정밀하게 매핑했습니다. 플랑크가 더욱 다듬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노력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파워 스펙트럼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온도 변화를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다른 각 규모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파워 스펙트럼에는 피크가 있습니다. 음향 피크입니다. 초기 우주의 음파를 반영합니다. 압력과 중력 사이의 춤입니다. 광자와 바리온의 춤입니다. 첫 번째 피크는 약 1도 각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음파가 재결합까지 이동한 거리를 반영합니다. 음향 지평선입니다. 우주의 기하학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에 피크가 있습니다. 각각이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바리온 밀도, 암흑물질 밀도, 허블 상수. 이 피크들이 우주론의 정밀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주의 내용물을 퍼센트 수준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음향 피크의 리듬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편광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빛의 진동 방향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약간 편광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산란 때 생성되었습니다. 톰슨 산란에 의해 밀도 요동이 사중극자 패턴을 만들고 이것이 편광을 생성합니다. 편광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와 B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밀도 요동에서 생성됩니다. B 모드는 중력파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원시 중력파의 서명입니다. 바이셉 실험이 B 모드를 찾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직접적 증거입니다. 아직 확정적 감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탐색은 계속됩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편광의 패턴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중력 렌즈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광자가 대규모 구조를 통과하면서 경로가 휘어집니다. 이것이 패턴을 약간 왜곡합니다. 이 왜곡은 전경 질량 분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의 분포입니다. 통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가 이것을 했습니다. 렌즈 재구성은 우주 구조에 대한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도와 편광과는 다른 정보입니다. 세 가지를 결합하면 더 강한 제약을 얻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중력 렌즈의 왜곡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플랑크 결과에 따르면 약 138억 년입니다.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과 다른 관측에서 추론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빅뱅 후 약 38만 년에 방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빛이 여행했습니다. 그 여정의 길이가 우주의 나이입니다. 138억 년.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십만 년입니다.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138억 년의 시간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주의 내용물을 생각해 보세요. 플랑크 결과에 따르면 우주는 약 5%가 일반 물질입니다. 약 27%가 암흑 물질입니다. 약 68%가 암흑 에너지입니다. 일반 물질은 우리가 아는 물질입니다. 원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별, 행성, 사람, 공기 모두 일반 물질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5%에 불과합니다. 암흑 물질은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중력으로만 상호작용합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은하 회전 곡선, 은하단 역학, 중력 렌즈 효과에서 증거가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더 신비롭습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킵니다.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주 상수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우주의 내용물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주의 공류를 생각해 보세요. 플랑크 결과에 따르면 우주는 평평합니다. 공률이 0과 일치합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을 따릅니다. 평평한 우주에서 평행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기하학입니다. 그러나 우주가 평평하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다. 양의 곡률이나 음의 곡률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평평한지는 여전히 질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이 설명을 제공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평평한 우주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주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팽창은 가속됩니다. 은하들이 점점 더 빨리 멀어집니다. 결국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다른 은하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십억 년 후에는 밤하늘이 달라질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충돌할 것입니다. 더 먼 은하들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입니다. 수십억 년 후입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우주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1965년에 펜지아스와 윌슨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벨 연구소의 안테나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잡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안테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둘기 배설물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나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왔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같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프린스턴의 딕과 피블스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예측했습니다. 빅뱅의 장황입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의 발견이 이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1970 말년에 펜지아스와 윌슨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발견에 대해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발견의 역사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코비 미션을 생각해 보세요. 1989년에 발사되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스펙트럼과 비등방성을 측정했습니다. 파이라스 기기가 스펙트럼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흑체 스펙트럼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DMR 기기가 비등방성을 측정했습니다. 1992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작은 온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우주 구조의 씨앗입니다. 2006년에 매더와 스무트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코비의 결과에 대해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코비의 유산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WMAP 미션을 생각해 보세요. 2001년에 발사되었습니다. 9년 동안 하늘을 스캔했습니다. WMAP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매핑했습니다. 음향 피크를 측정했습니다.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예약했습니다. WMAP의 결과는 정밀 우주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주의 나이, 내용물, 기하학이 퍼센트 수준의 정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WMAP의 정밀도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플랑크 미션을 생각해 보세요. 2009년에 발사되었습니다. 2013년까지 관측했습니다. 플랑크는 WMAP보다 더 높은 분해능과 감도를 가졌습니다. 온도와 편광을 모두 측정했습니다. 렌즈 재구성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대한 가장 정밀한 제약입니다. 표준 람다 CDM 모델과의 일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플랑크의 유산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실험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시몬스 천문대가 칠레에 건설 중입니다. 2025년부터 관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 높은 감도로 편광을 측정할 것입니다. CMB-S4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실험입니다. 남극과 칠레에 망원경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 실험들이 무엇을 발견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원시 중력파의 서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뉴트리노 질량에 대한 제약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입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오는 희미한 빛입니다. 138억 년 전에 방출된 빛입니다. 초기 우주의 기록입니다. 그 빛은 계속 도착합니다. 매 초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보든 말든 하늘은 그 역사를 계속 운반합니다. 한 번의 하나의 차분한 파장으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조용한 기록에서 과학은 인내로 말합니다. 정밀도로 말합니다. 겸손으로 말합니다. 일치한다. 제약한다. 데이터가 지원하는 한. 이것이 과학의 언어입니다. 확실성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결론이 아니라 제약입니다. 밤하늘이 당신을 지켜봅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 은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빛입니다. 가장 조용한 빛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빛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이 당신의 꿈을 지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별들이 회전합니다. 은하들이 멀어집니다. 우주가 팽창합니다. 그리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계속 도착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모든 순간에, 침묵 속에서. 그 침묵이 이야기를 합니다. 빅뱅의 이야기를, 팽창의 이야기를, 냉각의 이야기를, 투명해지는 우주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정밀한 기기가 필요합니다. 인내심 있는 관측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 있습니다. 하늘 전체에 인코딩되어 있습니다. 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그 이야기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느린 리듬 속에서 우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가장 초기의 조건을 기록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늘은 한 번에 하나의 차분한 파장으로 그 역사를 계속 운반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관측, 새로운 분석, 새로운 발견. 과학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밤입니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별빛 아래서, 은하 너머에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품에서 편안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